제2장 시베리아 모험. 러시아 황제 집권 시대에는 시베리아로 간다는 것은 곧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았다. 추운 겨울에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빈곤과 고역의 장소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허버트 로드도 시베리아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유형이 아니라 오히려 중대한 사명을 띤 모험이었다. 1918년 당시 러시아에는 영국, 캐나다, 미국 병력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다. 런던의 구세군 국제본영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러시아 주둔군을 위한 아무런 복지 사업도 없었다.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군국은 한국이었다. 그래서 국제본영에서는 한국에서 사람을 보내 군인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한국 군국 사령관인 프렌치 정령과 서기 장관인 리차드 부령은 허버트에게 이 일을 알아보도록 지시를 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결과 보고를 하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우선 서울에서 하얼빈까지는 기차로 여행을 했다. 기차는 평상시와 같이 예정대로 잘 달렸다. 오히려 단조로울 정도였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갈아타는 하얼빈에 도착하자 1917년도 러시아 혁명의 여파로 사람들은 피난을 하느라 야단들이었다. 모두가 당황해서 동분서주하느라고 하얼빈은 온통 어수선했다. 러시아에서 오는 열차는 피난민들로 가득했고 서부로 가는 전기 열차는 없었다. 신호개통도 엉망이어서 노선 위에 열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미군 주둔부대에서 열차 기술자들을 차출하여 도처에 배치시키기는 했지만 그들은 열차를 통제할 수 없었다. 아무튼 로드는 서부로 가는 10,000원이 된 기차를 탔다. 보통 한 칸에 4명씩 자도록 되어 있는 침대차인데 한 자리에 6명씩 끼어 앉아 한 칸에 24명씩 가득 차게 되었다. 위층에 앉은 이들의 발이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 앞에 흔들거리는 형편이었다. 통로와 화장실까지도 승객들과 짐으로 가득 찼다.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은 사람으로 꽉 찼기 때문에 역에 도착하여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 음식을 사 먹으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드디어 로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로의 종착역인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다. 굉장히 큰 역이었기 때문에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다. 로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짐을 들고 출구로 밀려나갔다. 출구가 막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모두가 야단들이었다. 어디를 보나 일찍 도착한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로 가득했다. 앉아있거나 누워서 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을 지나 로드는 역 출구를 향해 밀고 나갔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대합실, 식당, 사무실 등 자리가 빈 공간이나 구석마다 사람들로 가득했다. 마치 인간 전시장이라고나 할까? 밀어닥치는 군중을 뚫고 겨우 역 밖으로 빠져나왔다. 때는 늦은 봄 저녁 9시경이었지만 아직 바람은 차가웠다. 로드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마침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젊은이가 자신을 쳐다보며 짐을 들어줄까 물어보는 것을 보았다. 이야기를 할 사람이 생겨서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젊은이에게 가방을 맡기며 가까운 호텔로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10군데를 알아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여관마다 발을 들여놓을 틈도 없이 초 10,000원이었다. 호텔에서 묵는 일은 힘들게 되었으므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배가 고프고 지쳐서 공원 의자에라도 가서 주저앉고 싶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구세군입니까?
유대계 미국인 젊은이가 웃으면서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당신이 구세군을 아십니까? 로드가 다급히 물었다.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구세군인들이 일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세군을 만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젊은이는 러시아 태생으로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구세군이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물었다. 벌써 자정이 지났기 때문에 로드는 묵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는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블라디보스톡에는 묵을 곳이 없습니다만 저와 함께 가시면 좁지만 그래도 지내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낯선 땅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지만 그와 함께 갔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어 악취가 나는 어떤 작은 집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문을 열고 촛불을 켠 뒤 로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게 저의 집입니다.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십시오. 방 안을 재빨리 둘러보니 작은 침대와 테이블, 그리고 안락의자 뿐이었다. 방이 좁아 실망이 되었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이제 로드는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선생님께서 침대에서 주무십시오. 나는 의자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젊은이는 안락의자에 주저앉아 잠을 청했다. 로드는 대꾸하기도 지쳐서 그냥 작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로드는 그 친구로부터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29세인 유대계 러시아 청년은 보다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다시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공부를 해서 고국에 와서 봉사하겠다는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이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깊은 절망에 빠진 가운데 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날 뜻밖에도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오는 신사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다. 서투른 영어로 자신의 신세 타령을 모두하자 그 신사는 이 젊은이에게 직장을 잡아주고 또 교육까지 시켜주었다는 것이다. 청년은 열심히 노력하여 마침내 공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고향으로 가려고 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그 계획은 무산되었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청년의 은인은 그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은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진 이 청년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허버트 로드를 도와주게 된 것이다. 로드는 지난번 한국으로 가는 길에 잠시 이곳에 머물렀을 때의 인상들을 더듬어 보면서 이제 이곳에 일하기 위해 왔기에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밖으로 나갔다.